오늘 관세 때문에 말이 많았죠. 뭐 여러분들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아까 카톡에서도 얘기했지만 딱 그겁니다. 지금 카톡들 블로그에도 제가 올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난 한 달간 아무리 자기들이 뭐 전 세계 국가의 비관세 장벽까지 해가지고 관세율을 어떻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근데 이거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갖고 내놓는다고? 야, 최고의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도 1년, 2년은 걸리는 일인데 그걸 한 달 안에 니들이 해내겠다고? 그 안에 제대로 된 경제통도 없는 애들끼리. 그죠? 인력 풀이 워낙 작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뭐 사실상 그 전체적으로 그 주도할 팀장급이 끝까지 임명이 안 돼가지고 팀장급 임명되고 나서는 시간이 한 2주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2주 동안 뭘 알아내냐. 그래서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재미로 그랬었죠. 뭐 그래서 어떻게 지들이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벼락 공부하듯이 맨날 밤새면서 벤스 부통령이 그나마 거기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따돌렸죠. 저놈 저희 동성애자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그 사람 완전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관세 한번 제대로 매겨보자 뭐 하면서 지금 뭐 밤새면서 2주 동안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은 밑에 애들한테 각 나라별 그 나라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관세 어디에 몇 프로 품목별로 미국 건 어떻게 매기고 있고 소고기 같은 거는 몇 년 이렇게 원령으로 해가지고 왜 막고 있고 그 외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뭐 부가가치세나 비관세 장벽 쭉 모든 거를 다 보고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고 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모든 데서 아유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금방 못 만듭니다. 얼마나 복잡한데 하니까 딱 가이드까지 주고 그럼 뭐하고 뭐 딱 두세 가지만 해갖고 간단하게 길게 만들지 말고 전부 A4 4장 안으로 다 해결해갖고 갖고 와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걸 일단 모았다고 하죠. 모아도 이만큼이죠. 그거 보면서 지들끼리 뭐 얼마나 대단한 천재라고 방법이 나왔겠어요. 결국 이제 그러죠. 저도 예전에 재수할 때 제가 재수할 때 잠깐 옆길로 세볼까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 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거의 뭐 밖에서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읽고 서점에서 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 대학은 그래도 가긴 가야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10월 말인가 학원에 다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도저히 안 나왔고 저도 그때 독서실을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열흘 전인가 끊었었죠. 열흘 전에 끊으면서 그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들어갔죠. 독서실 들어갈 때는. 내가 열흘 동안 인간이 뭐 열흘 동안 잠 안 잔다고 죽겠냐? 열흘 동안 내가 잠을 안 자겠다. 시간별로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시험 보기 전에 최소 한 번은 보고 들어야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한 번도 안 본 과목이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그래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만큼을 들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로 다 봐야겠다 정말로. 열 며칠 동안 보름 동안인가 계획을 다 짰어요.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한번 쭉 봐야지 해가지고 잠 안 자고 딱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하루에 이제 몇 시간씩 해가지고 이틀인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맘 놓고 푹 잤고요. 마지막에는 만화책도 빌려봤네요. 박봉성의 신의 아들인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선풍기 앞에다가 관세 그 나라의 비관세 장벽에서 뭐가 불공정한 거 쫙 온 보고서들 쌓아놓고 선풍기 날리는 거죠. 푸르륵 날아가 갖고 그 나라의 뭐 비관세 장벽이나 불공정 무역이 많다고 보고서에 가득 써진 문제가 많은 나라 거는 잉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날라가도 먼저 선풍기에서 가까운 데 떨어지겠죠. 가까운 데 떨어진 것부터 이놈들 문제 많네 이 나라. 이거 뭐야 어디야. 캄보디아? 죽었어 너. 캄보디아 49%너 조심해. 그 다음에 뭐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매기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관세 부과를
그렇게 날림식으로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되냐? 뭐가 그렇게 급하냐? 급하죠. 왜냐하면 국채 발행도 더 안 하면서 최대한 재정을 안 풀고 긴축을 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 하면서 동시에 하반기에 뭡니까? 감세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그 많은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막판에 대선을 역전을 시킨 거는 그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민자를 추방해가지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경제 같은 거는 뭐 워낙에 바이든이 못했으니까 내가 잘하겠다 했지만 반신반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는 바이든과 연준이 본 은행부터 해갖고 모든 기업들에 그렇게 그냥 금리도 높은데 규제는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 빨갱이 정권들 내가 기업 규제 싹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기다려라. 내가 아주 그냥 그거였죠. 기업 감세, 은행 규제도 풀어주고 규제도 기업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감세해주고 막 그러겠다 해가지고 날라갔던 거 아닙니까? 맞죠? 보세요. S&P 500 보시자고요. 그 기대감에 떴던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트럼프 빵 되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또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도 쭉 떴던 건 뭡니까? 트럼프가 이제 됐으니까 기업들 살판 나겠네요. 기대감에 떴던 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게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은행. 그럼 트럼프랑 그 밑에 마가파 공화당들이 왜 그렇게 은행들 돈 장사 하고 싶은 데도 다 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바이든 정권은 그렇게 막았냐. 사회주의처럼 은행이 뭐 부실화 한다고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무너질까 봐 그런다고 미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가는데 뭘 그렇게 막고 있어. 그래서 은행 규제 다 풀어주겠다 해갖고 은행이 제일 수혜주다. 트럼프가 된 뒤에 에너지주하고 그런 말이 있었죠. 이게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들 ETF 모아놓은 겁니다. 지역은행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했죠. 부실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해갖고 바닥에서 헛것 기었는데 트럼프 되고 이제 슬슬 금리 이제 드디어 인하하면서 좀 살만 나는 거다. 이제 바닥은 지났다. 너무 금리가 높았는데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작년 하반기부터 인하해주기 시작하네. 숨통이 좀 트이다가 트럼프 되는 순간 빵 뜬 거 보이시죠? 은행들 난리 났죠. 이제 은행의 세상이 왔다. 연준이 여기까지 이제 갔지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슬슬 떨어지다가 이제 200일선 밑으로 은행도 떨어졌다가 200일선 빵 찍고 딱 떨어집니다. 기대를 접었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빨리 감세를 해주려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어디 세수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드디어 발표죠. 탄핵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똑같죠.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화 하겠다고 지난 정부에서 너무 빚을 많이 풀어갖고 나라가 빚쟁이가 됐네 하면서 모든 거 다 예산 다 깎았죠. 예산 감축하고 정말 지출을 늘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업들한테 잘해주겠다고 해서 법인세는 또 엄청나게 또 안 걷었죠. 재정이 빵꾸가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미국도 끝장날 거 아니에요. 이제 몇 달만 지나면 6개월만 지나면 똑같잖아요. 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평행세계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트럼프 대한민국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똑같이 가잖아요.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6개월 뒤에 빵꾸 난단 말이에요. 그거 욕 많이 먹겠죠. 그거를 어디서 하겠다? 그렇죠. 마가파는 전 세계 옛날 몽골 대제국이 그 나라한테 곡물, 조세, 세금 걷듯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얼마큼씩 세금 내라. 그걸로 지금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마가파의 원래 그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트럼프 그 관세 협상용 그 딜로 겁만 주고 결국은 원하는 거 하면 없던 일로 하고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 지겹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1분기 시작할 때부터 천만에 이 지금 당신들을 몰라. 당신들
저기 트럼프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잘 것 같지? 자기 전에 저기 정화수 떠놓고 북쪽에 저기 마가신한테 절 3번 하고 그냥 내가 하느님의 뭘로 해서 미국을 일으켜 세우겠어 거기 예배 드리고 그런다니까.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2.0은 극우파의 어떤 그런 미국판 시오니즘 그걸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려면 걔네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이 있어요. 트럼프랑 같이. 그거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전 세계를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걸로 해가지고 다 지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중동 땅에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제국의 모습처럼 세계에다가 미국을 맨 위에 피라미드 위에 앉히고 새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 이제 나왔잖아요. 어제 관세 나온 거 여러분들 기사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하는 거 눈 하나 깜짝합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에 20% 물렸어요. 중국에 34% 물렸어요. 근데 중국은 이미 20%가 있죠. 그거 다 합쳐지면은 최악에는 54%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만은요? 대만에 여러분들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빅테크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만 TSMC에서 나와요. 맞죠? 그 대만 TSMC 나오는 거 수입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만의 관세를 세게 때리면 빅테크들, 엔비디아들 미국에 들어와서 파는 가격도 올라갑니다. 제살 파먹기죠. 미국한테는. 그래도 때렸어요. 대만 몇 프로 때렸나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2% 때렸어요. 미쳤죠? 우리나라 25%인가 26% 때렸죠. 일본 가가지고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그렇게 투자 많이 해준다고, 우리나라 현대 정의선 씨가 가가지고 31조 투자해준다고 했는데도 25%, 일본도 24% 도찐 개찐 때렸죠.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보다 더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저 밑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얘네들 막 30%대입니다. 미쳤어요. 저기 뭐 캄보디아 진짜 못 사는 나라 40몇 프로 때려갖고 그 나라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지금 이러십니까? 그 나라 정말 그거 제대로 다 만약에 뭐 하나 받아내는 것 없이 내면은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이나 이야기책 수호전 같은 거 여러분들 보셨죠? 막 그 황제가 중국 황제가 온갖 그 탐관 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었잖아요. 역사책 속에. 아주 그냥 이거 보릿고개 때 먹을 것도 좀 있으면 보릿고개네. 4월이 보릿고개인가요? 보릿고개 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세금 내니라고 백성들이 그냥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도 와가지고 그냥 다 막 뒤져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이라도 있는 조, 쌀, 수수 막 그런 것도 다 해가지고 이런 왜 세금을 안 내고 이 자식들아 막 말도 안 그래갖고 이거 가져가면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애기가 굶어 죽습니다 해도 그냥 필요 없어 막 매로 막 타작하면서 막 다 뺏어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수호전 그 양산박이가 나오고 이놈들 이 새끼들 말이야. 우리나라에 누가 나오면 임꺽정이가 나오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말이야. 영국에 누가 나옵니까? 로빈후드가 나오고 이 자식들 이거 지금 딱 그 모습이죠. 어제 때린 게 미국이 전 세계의 영주자 황제예요. 마치 자기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니네 나라는 무조건 그 불량 영주가 하는 것처럼 니네 나라는 무조건 앞으로 모든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관세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 나라 사정은 생각도 안 해주고 무조건 내라 이거죠. 그나마 그 관세를 내는 게 하반기 가가지고 미국 안에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감세 정책도 해주고 미국 사람들 뭐 막 자기들 원하는 그거를 다 외국에서 삥 뜯어갖고 세금을 다 전 세계에서 걷어다가 미국으로 하겠다. 그것도 근데 되게 멍청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세를 누가 내요? 물론 이제 걔네들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관세를 25%를 때린다 하면은
그 물건 하나 팔 때마다 25% 가격을 우리나라 현대차나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한테 쏴주는 게 아니에요. 계좌이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상, 오파상이 수입할 때 미국 관세에다가 거기다가 관세청에다가 신고하고 25%를 그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물건 띄어다 그동안 팔면은 쏠쏠했는데 이제 수입해서 뛸래도 거기 자기가 버는 마진에서 일단 25%를 국가에다가 내야 하잖아요. 그 세금 누가 내는 거예요? 미국 업자가 내는 거고 미국 업자가 이제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500만 원 받던 현대차를 6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시중에.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다른 거 없이 이거 사겠네. 다른 경쟁 상품이 없어서 하면은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100만 원씩 내주는 거죠. 그 100만 원씩 내주는 거 모아가지고 25% 관세를 수입상이 나라에다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금 누가 내는 거니까? 미국 업자들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마가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은 압박을 할 거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제일 큰 소비 시장이니까 미국의 그 수입업자가 예를 들면 한국 기업한테 야 이거 이제 25% 가격이 관세가 붙는데 이거 솔직히 내가 이거 부담해가지고 내가 수입업자라고 미국에다 다 이거 당국에다 내는 거 나 힘들다. 근데 솔직히 니네 현대도 미국에다가 자동차 안 팔면 니네도 끝장나잖아. 뭐 전 세계에 다 판다고 해도 미국이 제일 많이 팔고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좋게 윈윈 하자. 25% 관세 내라고 하는데 내가 15% 낼게. 그럼 현대 니네가 나머지 10% 보전 좀 해줘. 돈이 돌고 도는 거죠. 수입업자가 25% 관세를 미국 당국에다 현대차를 수입하면서 내요. 그러면은 뒤에서 현대가 몰래 가서 뒷돈으로 아유 수고했네 고맙네 자네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 계좌에다가 10%를 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쉬운 달리 다른 시장으로 돌릴 게 없을 때 진짜 현대차를 내 더러워서 몰라 수입업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현대에서 뭐 어쩌라고 뭐 비싸게 팔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가 당신한테 그 관세를 대줍니까? 그 나라에서 하고 억울하면은 백악관 가가지고 분신자 다 하시든지 그러고 현대도 화가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돌려가지고 팔 수도 있으면 좋은데 기업마다 그러게 마땅치 않은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담해 줍니다. 그죠? 업자하고 싸바싸바 해서 미국 업자가 내가 10% 관세 낼게 나머지 15%는 한국 니네가 좀 내라. 더러워도 내야겠죠? 결국은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 화가 나죠? 그러니까 미국 마가파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미국이란 시장이 니들이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 미국 그 업자들을 백악관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관세 매긴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에서 소비자 가격 올리면 내가 그놈 내가 가만 안 둔다. 폭력 쓸 거야 폭력.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마라.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 올리지 않으면 수입업자가 자기가 다 손해보고 그 관세를 미국 당국에 내란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전화해서 대한민국한테 관세 25% 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먹고 살게. 나도 당신들 없으면 못 먹고 살고 당신들도 미국에 못 팔면 끝장나잖아. 어때 적당히 좀 뿜빠이해서 냅시다. 그렇게 가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싫으면 무조건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근데 공장 짓는 거는 당장은 피해가는 거지만 정말 그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를 봤을 때는 최악의 한 수죠. 그렇다는 겁니다. 카톡에 써놓고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여기 써있는 다른 얘기는 설명을 안 할게요. 불공평한 무역 장벽 때문에 그동안 미국 경제가 본의 아니게 무너지고 있었다 생각하는 게 마가 극우파들의 어떤 잘못된 피해 심리죠. 자기들만 피해보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지금 기축통화 원리, 통화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왜 그 안에 경제학자가 없어요. 러트닉 상무장관 정말 꼴상사납지 않아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간신배가 없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의외로 최고의 간신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러트닉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옆에서 보는데 정말 그래서 그 마가파가 원래부터
상호관세, 보편관세는 협상용 딜이 아니다. 정말로 이걸로 미국의 세수를 보충하려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쿠웨이트, 산유국 국민들처럼 당신들은 세금도 낼 필요 없어.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 우리 미국에 세금을 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끌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관세 등을 통해서만이 다시 미국이 예전처럼 강대해질 수 있다. 라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 이 마가파, 극우파에서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이 경제통도 알면서 아는 척 하면서 쭉 만들어낸 집필한 저서들,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2025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있는 사이비 경제 전문가들이 마가파들을 그렇게 수년간 세뇌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마가파의 국가 전략이다. 또한 전 세계를 앞으로도 자기들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공고히 지배하려면은 꼭 자기들이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하는, 즉 국가산업과 국방의 필수적인 게 뭡니까? 자동차 제조업, 반도체 앞으로 첨단, 의약품 같은 거 잘못되면 의약품 원재료 안 팔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죠. 이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다 자급자족을 해야겠다. 철강, 알루미늄 이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뭐 갑자기 저놈하고 전쟁 나서 딱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을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조업은 다시 그래서 이 품목들은 어쨌든 자기 나라에 다시 유치를 해서 살려고 이번에 나오는 보편관세, 상호관세하고 따로 상관없이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필수적인 거는 따로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거에 일괄적으로 지금 품목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충 계산해도 앞으로 공약으로 약속한 미국 감세까지 하반기에 추진하려면 미국 재정은 앞으로 6, 7조 달러를 더 빵꾸가 나는데 그걸 메꿔야 된다. 근데 그거를 순전히 얘네들이 고집하는 외국에서 관세를 삥 뜯어서 메꿔야지 하면은 미국의 지금 1년에 한 해에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외국 수입품량이 얼마냐? 가격이 나오겠죠? 이걸로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내가지고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거를 지금 6, 7조 달러가 지금 빵꾸 나는 걸 메꾸려면 어떻게 관세를 매겨야 될까? 간단하게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 보니까 최소 20%씩은 일괄적으로 매겨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협상용 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뭐라 하면서 내 말 잘 들으면 좀 깎아줄 수도 있지 말은 하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 매길 수밖에 없다. 계속 우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얘네들이 이념을 알아야 돼. 얘네들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얼마나 그 전날, 그 전전날까지 백악관에서 방금 소식이 나왔는데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만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 하지만 결국 이제 다르게 나왔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 좋은가 뭐 이런 건 얘기했고요. 이거는 하지 맙시다. 길게 하기 싫네요. 저기 블로그 글 보시고요. 카톡 보시고 카톡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블로그 글 보시고요. 뭐 다 한 얘기. 뭘 근데 오늘 질문들이 나왔었죠. 지금 제가 방송을 갑자기 키게 된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나왔는데 너무 날림식으로 지금 그 시간 안에 하지도 못했는데 대충 나와가지고 웃기는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졌죠. 진짜로 이제부터 진짜 힘들어지겠죠. 탄핵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죠. 뒤집기가 힘듭니다. 우회 수출이라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25% 관세가 붙는다 하면 베트남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 기지를 두고 거기서 수출해서 미국으로 가면 좋을 텐데 다른 나라로 우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우회 공장을 지은 데가 어딥니까?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시절에 멕시코, 캐나다에다 올인을 했어요. 아시죠? 멕시코, 캐나다에 올인을 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기다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공장들을 지어놨더니 멕시코, 캐나다에서 들어가는 것도 다 25%씩 물론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 관세를 먹게 됐어요.
그럼 이번 정권 말고 전 정권까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또 공들여 놓은 시장이 어딥니까? 베트남이죠, 베트남. 베트남에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베트남 사람. 이제 가끔 우리 뒤통수도 치고 이제 쪼잔한 짓도 하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베트남 전 세계가.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요즘 최근 한 7, 8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죠? 가만 베트남 사람들 돈 쓰는 것도 보통 돈 쓰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옛날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막 올라오듯이 베트남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가슴에 국뽕이 이만큼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예전에 대한민국을 엄청 부러워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부럽지도 않아. 베트남이 최고야. 자기들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날마다 돈을 쓸어 모아야 막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도 끝났죠. 왜? 전 세계가 와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의류, 신발, 전 세계가 쓰는 가구 이런 것들 다 예전에는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죠. 근데 중국도 지난 10년간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 있는 공장도 다 동남아로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북미, 미국 공장들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공장들도 그리 오고, 더구나 이제 바이든 시절부터, 그 전에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관세 전쟁하고 싸우니까,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니까 중국도 야,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이면, 딱지 붙이면 힘들다.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딱지를 붙이자 해갖고, 글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동남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동남아가. 그죠? 이제 아이고 나 우리 은퇴하면은 여보 우리 동남아 가가지고 탁 거기 정말 가정부 필리핀 가정부 막 3, 4명 두고 거기 멋있게 해가지고 우리 물가도 동남아 엄청 싼데 돈 펑펑 쓸면서 우리 남부럽지 않게 삽시다. 날씨는 좀 끈적끈적 덥겠지만 그런 생각들 했었죠 다들. 지금 가봐요. 어디 거기서 돈 자랑해. 그죠? 필리핀이고 지금 베트남이고 물론 조금 중산층은 되지만 거기 부자들한테 못 비벼요. 이미 거기는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베트남에다 공장 많이 지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보다 관세를 더 때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저 밑에 중진국 별로 볼 거 없다 해갖고 미국에 엄청나게 싸게 물건을 많이 팔면서 자국의 어떤 사업은 보호하고 또 미국하고 이걸 맞추려고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도 두고 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저 밑에 정말 가난을 이제 벗어난 나라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서로 무역을 하면서 교역을 하면서 당연히 이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겠죠. 두 나라의 레벨이 다른데.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야 캄보디아 저 막 베트남 그런 나라 보고 미국이 가가지고 야 작년에 내가 니네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수입해서 물건 팔아줬는데 니네는 우리 미국 물건 이만큼밖에 안 사줬더라 하면은 그 동남아 국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뭘 사야 되는데요? 야 할리 데이비슨 이거 한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왜 안 타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동남아 애들이 저희 한 달 월급이 얼만데 그걸 사라고 하세요? 예? 아니 뭐 어떻게 똑같이 무역을 하자는 얘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은 이거 봐라. 이거 금액만 보고 우리가 베트남한테 이만큼 수입했는데 엄청 싸고 엄청 싸고 뭐 괜찮으니까 거기서 행복해가지고 마음껏 사다가 쓴 거잖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가 뭐 미국한테 우리 거 이만큼 많이 사 막 협박하면서 사라고 시켰어요. 지들이 엄청 싸고 이거 돈 부담 안 되고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좋아서 사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제품은 왜 우리 건 안 사오는데 아니 미국 거보다 국내에서 훨씬 동남아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뭐 우리가 미국 걸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자기들이 손해봤다 이거잖아요. 지금 미국 정권은. 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약탈을 당했는가 강도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멕시코 이런 데다가
우회 수출이 안 돼요. 특히 삼성이 베트남에 제일 많이 투자했을걸요? 지난 10년 동안 미쳐버리죠.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의류 같은 거 사면은 뭐 미국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옷 같은 거 사면은 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다 그렇게 붙어 있죠? 아디다스도 그러고 나이키도 그러고 신발도 그러죠? 미국 기업도 난리 났어요. 거기서 만들어 갖고 미국으로 수입하는 거 전부 다 관세가 붙어요. 그죠? 엔비디아도 난리 났고 지금 뭐 왜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에서 되는 게 34%가 있지만 대만 TSMC에서 다 생산하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적군 아군이 피하 식별이 없습니다. 지금 관세가 무조건 다 때려서 전 세계에서 미국 안에서 공장을 짓고 새로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면 다 힘들게 만들어서 미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다 다시 미국으로 공장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길은 일단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요. 이제 지지율이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 막으려고 지금 이미 이란 그 전쟁 세팅해 놓은 거 우리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도 여기서 휴전되면 뭐가지 가죠? 저기 그 이미 지금 기사 보니까 지난 3월 11월에 이미 한번 그 걸렸던데요. 뭐 사법조사를 받았어요. 네타냐후 측근들이. 사법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부정부패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번 달 3월 11일인가 그랬더라고요. 그 누가 야당인가 거기서 폭로를 했더라고. 네타냐후하고 그 측근들이 지금 이런 부정부패 해가지고 엄청난 스캔들이 됐죠. 그 트럼프가 바로 그 이틀 후부터 후티 반군 때려준 겁니다. 같이 이란 때려잡자 하고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죽이 맞은 거죠.